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분명리 중급편 책에서 초급편에 해당하는 통근역의 변화. 어떤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래요. 모두 다 사주 구조를 통변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중요하다. 모두가 둘이 아닌 하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모두가 중요한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통근역의 변화다 하는 이것은 각기 사주팔자에 4개의 천간이 있는데 그 4개의 천간들이 지지가 어떠한 형태이냐, 어떠한 구조이냐에 따라서 그 통근력, 통근하는 힘이 변화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통근력은 격국용신을 취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성분으로 천간이 통근하는 지지가 많을수록 통근력 또한 강해진다. 통근력은 지지봉기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하는데 가령 자수의 임계수가 투출했다면 자수봉기는 계수이므로 계수가 더욱 강하다. 임수가 자수의 양인의 힘을 구사한다고 해도 자수의 지장간에서 임수 10일, 계수 20일이므로 계수의 통근력이 더 강한 것이다. 그러나 계수가 없다면 자수는 임수의 통근처로 작용한다. 먼저 사주에서 통근처와 착근처를 구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간목은 제일 막강한 힘을 구성하는 그것이 묘월이 양인이기 때문에 묘월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은 임목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간목이 있는 지지, 그것은 여기에서 보면은 인수 성분이다 얘기하는 자수와 해수는 인수 성분이지만 실질적으로 간목의 통근처는 해수일 뿐이지 이 자수는 통근처 자체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실질적인 간목의 통근처는 인목, 묘목, 해수 3개뿐이다 그래요. 12개 지지 중에. 어떠한 천간이든지 지지 3개에 통근처가 있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진술충미는 각기 통근처라 얘기하는 그것은 각기 지지에 암장돼 있는 천간, 그 암장, 예를 들어서 간목이라면 진술충미에 아무것도 암장되어 있는 게 없죠. 오로지 이 간목의 통근처는 그래서 해수, 임목, 묘목의 통근처가 된다. 그 다음에 이 지인토나 미토, 이 부분은 착근처라고 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진 중의 을목, 미 중의 을목은 이 을목의 통근처가 진토이고 미토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 을목은 임목에 을목이 없기 때문에 을목의 통근처가 아니다 그래요. 착근처일 뿐이다. 을목의 임목은 통근처가 아닌 착근처일 뿐이다. 그 다음에 해수에서 이 을목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해중 간목이 있다. 그래서 이때는 착근처이다. 그래서 이 을목은 진토, 미토가 통근처이고 이 을목은 인목은 착근처이고 해수 역시 착근처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자수는 아무런
단지 인수일 뿐이다. 이 을목에. 그리고 또한 간목에도 인수일 뿐이다. 그래서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전체가 이러한 형상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요. 즉 병화일간이라면 이 병화에는 사화, 오화, 미토가 있지만 이 미토는 병화가 없기 때문에 착근처이다. 그리고 이 병화에는 임목이 통근처이다. 통근처와 착근처의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크다 그래요. 통근처는 직접적인 내가 그 지지를 바탕으로 힘을 사용하는 부분이 되고, 착근처는 겁재를 활용을 해서 겁재에 의지해서 하는, 이 미토는 정화의 통근처이다. 그러면은 이 정화는 오화, 미토, 그리고 또 술토, 이 세 개가 정화의 착근처이다. 그러면 정화의 인목은 착근처이고 묘목은 아무런 통근처 발생이 없으며 그 다음 사화 또한 착근처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 중에 정화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모든 천간들은 약 3개의 통근처가 있고 착근처는 여기에서 한 2개 정도, 이 정도가 착근처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수라면 개수는 해수에 착근처일 뿐이고 통근처가 없다. 다만 자수에 통근처가 된다. 그러면 이 개수일간은 자수, 숙토, 지인토가 통근처이다. 나머지 신금은 착근처일 뿐이지 통근처가 아니다. 유금은 말만 인수일 뿐이지 착근처도 통근처도 없다 그래요. 먼저 이 통근력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알고서 사주를 판단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통근력은 격국용신을 취용하는데 매우 중요한 성분으로 천간이 통근하는 지지가 많을수록 통근력 또한 강해진다. 통근력은 지지봉기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하는데 가령 자수에 임계수가 투출했다면 자수봉기는 계수이므로 개수가 더욱 강하다. 임수가 자수의 양인의 힘을 구사한다고 해도 자수의 지장간에서 임수 10일, 개수 20일이므로 개수의 통분력이 더욱 강한 것이다. 그러나 개수가 없다면 자수는 임수의 통분처로 작용한다. 그러나 자수의 상자천간이 임수라면 자수는 임수의 양인이고 개수가 투출했다면 진양인이 성립된다. 자, 다시 여기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자오묘유 왕지는 각기 해당 천간, 자수는 임수의 양인, 병화는 오화의 양인, 묘목은 간목의 양인, 유금은 경금의 양인. 자수에 임수가 들어가 있고 오화의 병화가 있고 묘목에 간목이 있고 유금에 경금이 있어서 양인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각기 일간들 임수, 병화, 간목, 경금이 월지가 좌오묘유라면 이때는 양인격이 성립하고 이 양인격에 자수의 개수가 투출이 되었다면 진양인격이다. 일반 이렇게 오중의 정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양인이고
정화가 투출했을 때는 진양인이라고 그런다. 상당히 강한 기질이, 예를 들어서 간목에 묘월인데 을목이 투출했다면 진양인격이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진양인이 강황하게 된다. 6월에서는 신금이 투출하면 더욱더 강황해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셔야 할 것이, 이 자연계가 얼마만큼 고마운지 이렇게 짜여져 있는 이 부분을 알면 감탄사밖에는 안 나온다. 왜냐하면 이임수가 진양인인데 이 부분에 계수는 이임수에 합류되어 버리고, 이 정화는 정화 별빛이 병화에 합류되어 버리고, 이 간목에 을목이 투출이 되면 이 을목에 자기 묘목의 주인이 을목이기 때문에 을목의 등락해가 당해버린다. 또한 유금에 신금이 투출했다면 이 신금이 유금이 주인이기 때문에 신경흔잡이라고 해서 경금을 쓰러뜨려 버린다. 그러면 유금이 진양인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간목이 진양인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병화가, 정화는 복사열기가 되는데 굉장히 강한 성질로 나타난다. 간목 경금은 일단 여기서는 죄를 시키고, 이것이 병화의 진양인격을 이때 성립을 시켜준다 그래요. 그 다음 임수의 계수, 이 부분 역시도 이 계수가 임수에 합류되어 버린다. 정화가 병화에 합류되어 버린다. 그러면 이 부분의 양인의 그 힘, 이것은 자오 이 부분에서 제일 강한 기운으로 진양인이 되고, 묘와 유는 같은 양인이라도 틀리다 그래요. 임자 양인과 병호 양인과는 틀리다. 그 이유는 이임자는 한 주로 오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고, 병오도 그렇고, 그러나 간목이 묘목을 깔고 올 수가 없고 경금이 유금을 깔고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독립적인 분리되는 성격이다. 즉 예를 들어서 유금이 있지만 이 유금이 개유가 되거나 아니면 을유가 되거나 정유가 된다면 유금의 기운이 상실돼서 부족해진다. 이 부분은 입태월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바로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경금이 6월의 양인이지만 이 양인이 기토가 유금을 데리고 온 기유월이라면 이 양인의 성분이 더욱더 강화가 될 것이고, 그러나 여기에서 신금이 투출했다면 신금 흔적으로 신금의 이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별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신금이 오히려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는 신금이 투출했다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된다 그래요. 같은 양인이라도. 그래서 양인격 중에서는 묘목에 간목이 양인이 되는데, 이때 을목이 투출해서 진양인이라면 이것은 인정사정 볼 것이 없다 그래요. 무섭다. 그냥 간목의 묘목만 있는 거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슬픔도 많고 한도 많다. 만약에 이 부분이 간목일간의 묘월에 을목이 투출했다면 양인 합사를 하는 경금이 있기를 요구를 하는데, 이 경금이 이 을목, 이 을목한테 양인 합살에 묘중 을목하고 합을 하는 것은 명암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기지만, 이 을목이 투출을 하고 경금이 투출을 하고 을경합이 되면
합의되어서 기반으로 경금도 쓰러져 버리고 을목도 쓰러져 버리고 둘 다 을경을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이 간목이 진실로 사용을 해야 되는 내 직업이 을경합으로 탐합으로 인해서 기반이 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내 직업이 안 되고 남자에서 내 자식 경금을 낳게 되면 일찍 성조숙증에 해당이 되어서 이 을목하고 합의되어서 을목을 탐하느라 항마제에 걸려서 내 아들 자식이 쓸모없는 자식이 되어버린다 그래요. 다만 여기에서 사주의 구성이 병화나 정화가 있어서 이 경금을 제어를 해주면 오히려 이때는 좋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는 양인 합살도 못할 뿐더러 타막 기반이 되어서 내 사주에 두 개의 성분, 사주 8글자인데 8글자에서 두 개의 글자가 날아가 버리면 결국에는 6글자밖에 안 남는다. 물론 병화 대운이나 정화 대운이 왔을 때는 병화가 경금을 극하고 정화가 경금을 극해서 을경합이 풀리기 때문에 이때는 경금이 살아난다 그래요. 그러나 일장일단이 있다. 경금이 살아나는 동시에 이 을목은 간목을 또한 등락해가 이 을목이 병화를 생하거나 정화를 생하거나 사주 구조에 따라서 수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통군력은 이마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꼭 기억하고 알고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좌오묘유에서 정기인 개수, 정화, 을목, 신금에 천간 투출이 없고 임수, 병화, 간목, 경금에 여기가 투출했다면 여기를 그대로 인정을 하는데, 더구나 좌오묘유는 양인이므로 100% 인정이 된다. 인목에서 간목과 병화가 투출했다면 인목의 정기인 간목이 투출한 것이므로 간목이 병화보다 더 강한 힘을 보유한다. 그러나 병화 역시 인목의 통근하고 간목의 생조를 받음으로 강한 힘이 된다. 그러나 병오가 인목에서 근접하였다면 인호합에 의해서 병화는 간목보다 더 큰 힘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근접한 지지합에 의한 통군력의 변화작용이다. 가령 갑인월인데 그러면 간목의 로근이다. 그러면 이 간목이 격국으로 간목을 잡아서 경금일간이라면 편제격, 신금이라면 정제격이 될 텐데, 여기에서 갑인에 근접한 병오를 만났다면 인오 합을 해서 이 간목이 또한 병화를 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금의 편제격이 변해서 이 병화의 편광격으로 변한다 그런 얘기예요. 또는 호환, 녹근, 상생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병인월에 갑오가 있다면 이때는 인월인데 이 간목으로 잡아야 되겠지만 이때 역시도 인오합에 의해서 이 간목이 병화를 생하기 때문에 병화가 격국이 된다. 이러한 일들은 인신사회에서 나타나는데, 즉 인호술, 사유축, 그래서 모든 힘이 금기로 가버리고 또는 신자진을 이루고 신금과 자수의 합, 신자합,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근력의 변화가 여기에서 나타난다. 즉 인호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인목이 간목의 통군처 역할 작용하기가 약해져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통군력의 변화는 합과 형충파에 의해서 무수한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요. 지지, 힘의 비중은 월지, 시지, 일지, 년지, 순이라고 하지만 말은 그래요. 년, 시지, 일지, 년지, 순이라고 말은 하지만 합과 형충파의 암합에 의해서 수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이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운성, 12호태법에서도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자, 간목에 인월 또는 묘월 또는 해월, 이 부분이 월지, 시지, 일지, 년지, 순이라고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이 부분이 다 틀릴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간목이 힘의 비중이 최고 강한 것이 제왕지가 1번, 그 다음에 록군을 하는 이 임목이 2번, 해수는 장생지이기 때문에 3번, 이처럼 변화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알고 계셔라. 1번, 2번, 3번 이 부분 순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상자천간이 지지를 극할 수도 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월지, 시지, 일지, 년지, 순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즉 예를 들어서 묘월에 간목이다. 그러면 이 묘목이 개묘로 왔다면 개수가 묘목을 생하기 때문에 제일 강한 힘이 될 것이고, 정묘가 되었다면 이 묘목이 정화를 생하기 때문에 힘이 빠질 것이며, 기묘라면 또한 앉은 자리, 간목은 기토하고 합을 하려고 그러고 이 묘목은 기토를 극하는 상태이고, 그러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또한 신묘라면 앉은 나의 묘목에 앉은 신금이 또한 묘목을 극하기 때문에 약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각기 뭐 연주가 세니 일지가 세니 시지가 세니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보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토 중에 계수, 을목, 무토가 암장되어 있고, 이 계수, 을목, 무토가 투출되었다면, 자, 진 중에는 계수, 을목, 무토가 암장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 을목과 무토 투출이 없다면 계수의 통근처이고, 또는 을목이 투출이 되었다면 묘월에서 진월로 바뀐 것이고, 이 을목은 묘목과 같고, 그러기 때문에 이 또한 계수는 을목을 생할 것이니까 을목이 강하다 그래요. 그런데 무토가 투출을 했다. 그럼 무토 봉기로 투출을 했다면 무토가 제일 강한 힘이다. 이 통군을 했어도. 그래서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이 무토가 또는 무진으로 왔다면 이 무토의 통근처이고 이 계수와 을목의 통근처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토가 진토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이 부분을 꼭 판단을 하시라 그래요. 또는 이 합이 무서운 것이 설령 무진으로 왔더라도 6월이었다면, 그리고 유진 합을 했다면
무토의 통근처 이기를 거부한다. 그럼 무토는 날아가 버린다. 통근을 못하고. 말만 무진으로 온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합과 형충파에 수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그 얘기를 한 것이다. 진토 중에 개, 을, 무가 투출했고 무토사령이라면 무토가 제일 강한 힘이지만 을목사령이라면 을목이 강하고 그러나 자진합에 의한 변화가 있다면 개수가 제일 강하다. 그러나 근접한 술토와 진술충이 되었다면 개수와 을목의 통근처는 사라지고 진술은 무토의 통근처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토가 최고 강한 기운이다. 또한 병인이나 경인을 만나 간목이 통근을 한다면 갑인 일주로 온 것보다는 통근력이 약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된다. 아까도 누차 얘기를 했죠. 간목이 이 인목을 만나서 통근을 한다고 하지만 이 경금이 경인으로 와서 인목을 극하는 상태가 된다면 갑인 일주로 온 것보다 통근력이 더욱 약해진다. 일지는 나의 육체이고 배우자이므로 일지에서 출천 간의 희기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데 왜냐하면 사주의 8글자는 일평생 나와 함께하고 있으므로 일지에서 투출된 천간이 기신일 경우 흉력은 매우 강하다. 이것에 반하여 일지에서 투출된 정기천간이 희신이라면 배성이 희신이므로 행복한 인생이 된다. 사주에서 지지충이 있는 경우 통국력 상실로 연결될 수도 있다. 가령 인신충이 있는 명식이라면 수기의 원천이 파괴된 것과 같아서 또는 부부싸움 중에 부모는 자식을 돌볼 여력이 없고 그러므로 인신에서 투출천간은 깨어진 가정에서 안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격의 구성은 물론 용신으로 삼을 수도 없을 만큼 무력해진다. 인간사회에서 부모가 매일 싸우는 가정의 자식들은 불안에 떠는 것과 같아서 힘을 쓰지 못한다. 자, 다시 얘기를 해서 다른 모든 충돌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라. 다만 진술충리에서만은 무기토만 살아남고 다른 천간들의 통근처 작용을 하지 않는다. 꼭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라 그래요. 자,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인목과 신금이 있어서 둘이 충이 되었다면 이제 누가 깨졌고 누가 살아남았느냐 이것을 빨리 보시라. 이것은 월지에 따라서 틀리다. 예를 들어서 인월이라면 이 신중경금은 절지다. 혼이 떴다. 극무력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인목은 아직 어린 나무이다. 그래요. 인월이지만. 그래서 인신충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인월이라면 간목이나 을목 이 부분에 인신충이 되었지만 인월이라는 계절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 힘을 사용한다. 인월이라는 그 힘. 그리고 인월이 다 깨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때는 약 한 30% 정도가 깨어지고 70%는 남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신월이었다. 그러면 자연의 조건이 이미 신월에는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다 했다. 이미 신월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신월이
인목을 충을 해도 성장할 만큼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쉽게 깨워지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때는 약 한 60% 정도, 이 정도가 깨워지고 신월이기 때문에, 신월의 인목이 절지이기 때문에 60%에서 70%가 깨워지고, 이때는 간목이나 을목의 통근처 작용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라 그래. 이미 깨워져서 폐차되는 차에 사람이 타고 그 차를 운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미 사고가 난 차이기 때문에. 또한 월지가 해월이냐 아니면 여름에서 5월이냐 이것에 따라서 등등 모든 것이 틀려진다. 예를 들어서 5월이었다. 이것은 사주 원국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대운이 인월에서 변해서 인묘진 사오가 되었다. 5월이다. 예를 들어서 5월에 이 신금이 있었다. 즉 인신충이 되었는데 5월, 5대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월지가 변해서 5월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인, 오 합을 해서 이 신금을 완전히 깨워버린다 그래요. 이때 인신충이 되었던 나의 아픔을 너도 당해봐라 해가지고 깨클어 버린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경금의 통근처 상실, 여기에서 임수의 통근처 상실, 두 가지로 보셔라. 그러한 상태로 인호합을 해서 완전히, 그러면은 이 부분이 신금이 희신이냐 귀신이냐, 이 목화 운이 귀신이냐 희신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월지와의 관계, 충을 합으로 풀었느냐 또는 신금을 재금하는 화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충의 경중이 모두 달라진다. 그래서 사주 전체와 대운과 연계해서 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모든 합충은 주변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각기 사주마다 다른 특징으로 나타나며 지지 합이 되는 경우 또한 수많은 변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월지와의 관계, 합을 방해하는 세력, 상자, 천간에 따른 변수 등이 작용하는데, 진합은 그렇게 쉽지 않으며 거의 유정한 합, 가합 이러한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삼합이나 방합 등으로 방국을 형성하여 지지 세력이 극대화되었다면 통근한 천간 세력을 능가하거나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데, 가령 합이 성립되어 방국이 형성되는 오행 기운이 통근한 천간의 글자를 생조하느냐 극하느냐에 따라 격을 판별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즉 이 부분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진합과 유정한 합의 힘의 세기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날 것이다 그래요. 즉 다시 이 얘기에서 자월에 임자로 왔고 신자진을 여기에서 이루었다면 이때는 진합의 성격이 되는데, 조건이 무토가 설령 한 글자 있다고 해도 간목이 있어서 무토를 극했다면 진합을 이룰 수가 있고, 다만 여기에서 술토나 미토가 있고 무토가 있었다면 이것은 유정한 합일 뿐이지 진합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토도 없고 더더군다나 여기서 기토가 있었다면 기임 탁수에 신자진을 이루기는 이루겠지만 상당히 격국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토나 무토가 있어도
근접한 경금이나 신금이 있어서 토설생수한다면 얼마든지 신자진 진합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요. 조건이 자월이고 임자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윤합격이 되려면 임자월에 임신일주이고 또는 임진이 있었다면 이것은 진짜 진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진합이 이루어지면 이 수기를 거스릴 수 있는 다른 글자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최고의 강한 세력인데 진합이 되었기 때문에 약 수국의 2배 정도 이상의 힘으로 이것을 봐라. 여기에서 이렇게 진합이 이루어졌다면 오화를 만나도 오화가 깨지지 신자진을 풀지 못한다. 진합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정한 합이었다면 신자진이 풀어진다. 이 자수를 충했을 때. 또는 여기에서 인신충이 된다 그래도 인목이 깨어질 뿐이지 인신충이 안 되고 수국을 설계하는 힘으로 나가게 되고, 또는 여기에서 술토가 들어왔다 해도 이 술토가 진토를 충을해서 신자진을 풀지 못한다. 진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리고 이 신자진 진합이 이루어진다면 사주에서 인, 오, 수를 도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임수일간이기 때문에 인목은 문창성, 오화는 정입합을 하는 나의 재물, 술토는 재물창고, 관성창고이기 때문에 이 임수일간이 엄청난 발복을 갖다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호수를 도충을 했고 대운에서 인목을 만나거나 술토를 만나거나 또는 오화를 만나거나 그러면 인호수를 불러온 것이 전실이다 해서 이 부분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의 풍파가 발생이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대운에서는 금, 수, 목, 운의 발복 성공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화, 토 기운이 이 진 수국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진 수국이 아닌 유정한 합에 있는 상태라면 인호수를 도충해 오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임목대운, 오대운, 술대운이 와서 유정한 합, 진합이 아니기 때문에 자오충이 되어서 신자진이 풀리고 인신충이 되어서 신자진이 풀리지는 않지만 인신충이 그대로 되어버리고 진술충도 그대로 되어버리고 신자합만 남고, 또는 인신충이 되었다면 이때는 신금과 인목은 싸움을 하고 자진합은 그대로 남고, 이것이 지인합과 유정한 합의 차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좀 이해가 가셨을 것이다. 그래서 명식에서 삼합이 형성된 경우 대운의 육합운이 삼합을 풀지 못한다. 가령 사주에 수국이 있고 유금운이 온다면 수국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유진합도 인정한다. 비빔밥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며 얼마든지 다른 반찬을 먹을 수 있는 것과 같다. 삼합국은 가족 간의 합으로 가문을 보존하고자 하는 합이 되는데, 수국과 금국은 서로가 유정한 상생관계로 사신합, 자축합, 유진합의 육합이 되면서 수기를 강화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삼합국이 깨어지지 않는 것이다. 자, 이것은 내용이 길어서 1시간 내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 40분으로 해서 1부를 끝내고 2부에서 이어서 이 청가는 순수한 기운으로 여기부터 2부에서 다시 시작을 하시자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